안녕하세요. 더크막당 3담 레시피 최세하범입니다. 오늘은 무토일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음일간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일간은 여러 가지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이 있어서 다루기 조심해야 됐다라는 그런 주의점도 함께 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양일간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양일간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무토일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라는 것은 기질을 이루어야 생산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오행을 수나 금이나 목이나 화를 말씀을 드릴 땐 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토를 말씀을 드릴 땐 그 기질을 기반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나 금 같은 경우가 체를 이루어서 나의 형태를 유지해야 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기질이라고 해서 수화라고 하는 기를 토라는 질로 머금어야 생산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쓸모있는 땅이 돼야 만물이 자라나고 그 효용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은 무토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무토일간이 기질을 이루기 위해서 수와 화를 만나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무토는 병화와 임수를 만나야 됩니다. 병화를 만난다는 것은 태양의 빛이 비춰주니 신령스럽다라고 책에서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신령스럽다는 뜻은 현명하다라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현명하고 긍정적이고 은혜롭고 포용력 있고 이러한 현명한 신령스러운 땅이 됐으니 무토가 병화를 바라봐서 그 훌륭한 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토에게 도움을 주게 되죠. 기토가 혜택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토에게 병화는 땅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될 경우. 그렇기 때문에 토가 이렇게 적당히 잘 가려줘서 기토를 보좌를 해준 건 거죠. 그래서 기토가 무토한테 혜택을 입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칭송을 받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이러한 도움을 주었더니 사람들이 나를 다 칭송하고 받쳐주고 인정해 주더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토일간이 병화를 봐서 신성한 땅이 되어서 을목을 보았을 때입니다. 이제 을목이 잘 자라겠죠. 또한 무토가 있기 때문에 척박한 땅이 아니라 적당하게 잘 햇빛을 조절해주는 태양빛을 이렇게 커튼 작용처럼 잘 막아줬으니 을목이 너무 뜨거워서 막 메마르지 않고 적당하게 잘 커서 성장해 나간다. 그러니까 나의 실력을 세상으로 널리 밝게 바깥으로 표출해 난다. 실력 발휘를 행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토와 을목이 있을 경우에 그 무토의 쓰임이 생산성을 갖게 되는데, 기토가 있을 경우엔 내가 기토에게 화를 막아서 도와준 협조의 역할이 있으니 나의 쓰임을 칭송받고 인정받게 되며, 을목이 있을 경우에는 나의 능력을 외부로 나가서 펼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임수를 봤을 경우입니다. 임수라는 것은 세상 밖에 세상이 또 있다는 걸 뜻합니다. 무토라는 것은 이 하나의 세상이라면 임수라는 것은 그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홍수가 나서 태풍이 밀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무토가 잘 막아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토를 보호하게 됩니다. 만약에 무토가 임수를 적당하게 제지해주지 않았다면 물이 기토를 넘쳐서 홍수가 나게 되는 상황을 무토에 의해서 홍수를 막게 된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혜택을 입은 기토에 의해서 나의 인정을 평가받게 되고 혜택에 대한 치하를 얻게 되는 걸 뜻하죠. 그 다음에는 을목과 마찬가지로 임수를 봤는데 기토가 있을 경우와 신금이 있을 경우인데, 신금이라는 것은 임수가 왔을 때 무토가
큰 태풍이 밀어닥치면 그것을 적당하게 잘 막아서 기토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와 생산물이라든가 그런 외부로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상품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멀리 그 해외까지, 세상 밖 세상까지 그 가치를 널리 전파한다, 실력을 나가서 활용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무토는 병화와 임수를 통해 현명하고 신령스러운 땅이 돼서 기토를 보호해주고 을목과 신금의 자기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생산성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화와 계수를 봤을 경우입니다. 정화는 무토가 정화를 봤을 때 이제 토라는 것은 만물이 자라나는 땅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경작을 하고 동물이 살고 만물이 자라나고 거기서 생활을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화가 지나치게 완강하게 된다면, 병정화가 너무 많다면 그 땅이 가물게 되죠. 가물면 자연스럽게 나무가 마르게 되니 그 동물이,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땅이 못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메마르지 않게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때는 무토가, 이렇게 기토가 있을 경우에 땅이 메말리게 됐다라는 걸 뜻합니다. 무토가, 만약 기토가 없었다면 적당하게 잘 화라고 하는 기운을 머금어 포함할 수 있는데, 이때 기토가 있을 경우에는 땅이 메마르게 되는 걸 뜻하고요. 땅이 메마르으니 이게 질이 충분히 충족하게 채워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가 치열하니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가치인 신금이라는 금을 화다 금속 이렇게 싹 싸그려서 확 불태워 멀리 내다 보냈습니다. 사그러져 없어졌다는 뜻이니 그 가치가 효용을 잃고 없어졌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화가 치열할 때 무토가 기토를 보고 있을 경우엔 땅이 메마르게 되고, 신금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그 가치를 잃게 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의 가치는 생산 가치이기도 하고 물건에 대한 품질 가치이기도 하고 실력 가치이기도 하고 기술력을 뜻하기도 하죠. 금이라는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것이 약해졌다, 그 가치가 잃어버렸다, 너의 기술력이 약해졌으니 넌 다시 공부를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노동의 대가가 의미가 없으니 가서 쟁기를 놓고 펜을 들어라,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니 이 사람은 전공이 바뀌게 되겠죠. 원래는 이과에서 다시 문과, 학습력을 더, 지적 능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유용지신이 바로 간목입니다. 간목을 통해서 다시 학습을 해야 되고 재학습을 통해 지적 능력으로 올라가라. 더 이상 너의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노동력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라는 걸 뜻합니다. 두 번째로 계수, 마지막 4번 계수입니다. 계수라는 것은 산 아래 마을을 무토가 막아 흐르지 못하게 했으니까 큰 물이 졸졸졸졸 계곡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큰 무토가 막아서 산 아래 마을에 가뭄이 든 걸 뜻합니다. 물이 내려가지 못했으니 당연히 가뭄이 들겠죠. 그 뜻은 기토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가뭄이 들었으니 마찬가지로 이때는 수가 말라서 목을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금의 가치를 망가뜨렸다면 이때는 물을 이렇게 싹 가둬서 마르게 해서 가뭄이 들게 했으니 자연스럽게 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지 못하겠다는 걸 뜻하죠. 아까 여기에서도 목이라는 것이 지적 능력, 학습 능력을 의미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의 지식이라든가, 수가 말랐으니 지식이 마른 걸 의미하죠. 지식이라든가 학습 능력이 더 이상 그 가치를 인정받게 못했으니 이제 너는 펜을 내려놓고 쟁기를 들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렇죠. 경금입니다. 경금을 통해서 쟁기를 다시 들어서 너가 지적 능력이 아니라 너의 노동력, 기술력을 개발해라. 땅을 팔아. 재개발해라. 뭐 이런 걸 뜻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화를 봤을 때, 임수를 봤을 때, 그리고 정화를 봤을 때와 계수를 봤을 때 이렇게 네 가지의 상황을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점은 이제 병화를 보고 임수를 봤을 경우에는 신령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렇게 신령스럽게 좋은 땅이 됐으니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병화를 통해서 이제 목이 잘 자라나게 되죠. 목이 목생화 통해 가지고 자기 실력을 넓게 잘 펼칠 수가 있는데 이 가치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병화가 있어서 신령스러운 땅이 되는데 개수가 있어요. 개수가 있으니까 그 학습 능력이 다시 또 떨어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적 능력, 정신적인 혼란을 겪게 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경우에는 이미 나는 충분히 쓸모 있는 사람이고 지적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개수를 통해서 나의 능력이 그 혼란을,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게 됐다는 걸 뜻합니다. 이때는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바깥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다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임수를 통하면은 멀리 세상, 태풍을 막아서 기토를 보호하고 또 멀리 세상까지 금이라는 가치를 알리고 물물 교환을 해서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히 신령스럽고 현명한 땅이 됐는데 정화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정화는 뭐였죠? 금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망가뜨리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는 가치를 잘 내보낼 수 있는 땅인데 여기에서는 그 가치를 망가뜨리는 것까지 돼 있으니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충분히 현명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너의 기술적 능력과 기술적 가치를 왜 내보이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미 각각의 재능이 충분히 있는데 이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이러한 육체적인 힘듦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무토일간 여러분께서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이미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세워서 도전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주는 무토일간 미월입니다. 보니까 정화가 이렇게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가 뜨거워요. 무토일간은 첫 번째 기질을 갖춰야 생산성을 갖게 된다고 했는데 병화를 본 것도 아니고 임수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을 잘 내다가 활용성 있게 키워나가는 것도 어렵고 신금이라고 하는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능력도 부족하네요. 게다가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치열하게 있으니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기토라고 하는 땅을 마르게 하고 신금이라고 하는 가치를 다시 무너뜨리는 역할까지 하게 되니 기한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병화와 임수, 계수와 정화라고 하는 그러한 수화의 기질을 함께 포함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보시는 사주처럼 정화가 치열하기 때문에 가치를 다 알리지 못했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화에 의해서 신금의 가치를 내다보내는 게 어려우니 이때는 목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 지적 능력을 키워나가서 그 부족한 나의 육체적 능력과 기술력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주는 묘미합을 하고 있으니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한 공부와 학습을 통해 그러한 지적 능력을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사주는 요가 선생님의 사주인데 수련을 아주 열심히 하고 흔히 말하는 요기 다니엘처럼 동작이 안 나오는 게 다 없죠. 아주 잘하시는 선생님이에요. 누구나 봐도 멋있고 몸매도 좋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몸의 움직임이나 쓰임을 평가를 정확하게 잘 못 받고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그 몸에 대한 활용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을 더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싶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첫 번째로 양일간, 무토일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무토일간, 특히 토라는 것은 기질이 잘 함께 공존해야 생산성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은 자기의 현명함을 두려움이나 위축된 마음,
과거의 어떤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는지 이렇게 사주 오행을 통해 분석을 해보시고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토일간 상담 레시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상극의 시작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수국과